우선 중앙대. 그래서 중앙대 올해 정시 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변경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 큰 건 없는데 이제 포인트가 될 만한 건 뭐냐면 바로 이제 수능 반영 방법이 이제 변경됐습니다. 수능 반영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국어 35, 수학 40, 탐구 25였는데 2024 때 국어 수학을 40, 45. 그리고 탐구를 20%로 낮췄다. 뭐 여기에 이제 뭐 캠퍼스 이름을 좀 바꿨어요. 그러네요. 네, 이제 안성 캠퍼스라 불렀는데 이제 올해부터 다빈치 캠퍼스로 이제 이름 바꿨다 정도. 그러니까 다빈치. 기본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진 않아요. 네. 중앙대는 일단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 이 전체적으로 다 분할 모집을 하고 있고요. 가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캠 기준에서는 이제 인문계열 학과들하고 자연계열 학과들이 적절히 섞여 있다. 근데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약학부 정도가 좀 눈에 띄고, 나군에 이제 대다수 학과들이 좀 몰려 있어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도 어문계열하고 이제 사회계열, 뭐 교육계열 학과들. 네.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학계열 학과들이 좀 중심적으로 좀 뛰어 있다. 여기에 이제 예체능 계열에서는 이제 중앙대 하면 좀 유명한 게 연기, 연극, 그렇죠. 뭐 네. 이쪽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나군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중앙대는 아무래도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모집 단위들이 전부 나군이 이제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군이 이게 굉장히 이제 포인트가 되는 학교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네. 왜냐면 현전하는 부분에선 다군에서 가장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다군을 많이 쓴다라고 하면은 중앙대밖에 쓸 데가 없다. 그게 아니면 이제 뭐 약대나 의학계열 아니면 이제 그 위상을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도 이제 다군은 중앙대가 그런 좀 버프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메인 학과들을 일부러 다군에다 배치를 했죠. 인문계열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다는 경영. 그렇죠. 그리고 자연계열, 공학계열 같은 경우도 전자전기공학부.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요즘에 핫한 네. 그런 과목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세 학과들의 약간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전부 교차가 어느 정도는 무난하게 애들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네. 자연계열 애들도 그냥 중앙대 경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전자전기 워낙 유명하니까 소프트웨어도 인문이나 자연계열 전부 다 굉장히 좀 곽강받고 있는 모집 단위들이죠. 이제 그런데 다만 올해부터는 이제 자연계열에 한해서 특히 전자전기공학부하고 소프트웨어 학부에 한해서는 경쟁자가 생겼다. 바로 성균관대. 그렇죠. 라는 경쟁자가 존재한다라는 네. 거. 그 부분에서 이제 올해는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요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하고 소프트웨어 학부의 수능 컷이 기존과 비슷할 거냐, 떨어질 거냐, 아니면 의외성으로 올라갈 거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주고 있고, 다빈치 캠은 뭐 오늘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 아니기 때문에 가군하고 나군에 배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다빈치 캠에서는 다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도,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수 응시 영역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학을 미적하고 기하만 네. 반영을 하고 이제 과탐으로만 반영이 가능하다. 중앙대를 노리는 학생들에게 그래도 가장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영역별 반영 비율이에요. 보시다시피 인문계열 기준에서 보시면요, 국어의 반영비도 높지만 매우 눈에 띄는 게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 매우 다 높습니다. 그러게요. 여기는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인문계열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대에서는 수학에 대한 중요도를 높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바라본다면 교차가 매우 용이하게 해놨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눈에 확 띄는 게, 인문계에서 경영경제대학은 자연계보다 반영 비율이 수학이 높아요. 네. 왜냐, 타군에 존재하잖아요. 뭐라 아까도 이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교차는?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굳이 꼭 네가 문과여야지만 경영학과 오냐, 약간 여러 가지의 의미를 띠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수학의 반영 비율을 높임으로써 좋든 나쁘든 수능에서도 굉장히 학업적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을 최대한 끌어당기겠다. 요게 기본적으로 중앙대에서는 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매우 높고, 인문계열은 그 다음은 이제 국어,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탐구로 이제 노선이 갈리겠죠.
이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일단 수학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국어에 대한 점수가 높냐 아니면 탐구에 대한 점수가 높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모집 단위를 쓸 수 있냐, 쓸 수 교차가 없냐, 가능하다. 예, 거기에 교차가 가능하냐 등등을 다 따져볼 수 있겠죠. 위에 있는 성균관대나 예를 들면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올 교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선택 과목에 대한 이제 강제성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보다 한 단계 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앙대가 일단은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라고 하는 부분을 강제성을 띠고 심지어 자연계랑 과탐까지 이 부분은 결국에는 수능이라고 하는 이 전형을 기준으로 해서는 솔직히 사탐이나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교차도 허용폭이 자연계열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지금 교차가 될 수밖에 없게 구조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문과학을 통해서는 자연계열 교차가 불가능해요. 미적 기하가 맞아요. 강제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연계열은 자연계열로 돌린다 하지만 인문계열에서도 뭐 경영학과뿐만 아니라 다 나군에서도 주목할 만한 학과들이 있으니 요 학과들 네가 자연계 준비한 거 내가 이해하지만 점수가 좀 애매해서 네가 원하는 학과나 원하는 학교를 쓰기가 어렵다? 그럼 우리 중대 와. 우리 그래도 탑7이야. 약간 요런 의미? 요런 부분들을 중앙대가 조금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영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가산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1등급 100점, 2등급 98점, 3등급 95점, 4등급 92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중앙제를 쓰는 학생들의 영어 등급을 아마 따져본다면 1등급에서 아마 2등급 사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겠죠. 3등급은 힘들고요. 제가 볼 때 좀 어렵다 봐야 되는 네. 게 좋던 나쁘는 1, 2등급의 간격이 2점 차이였고 3등급, 2등급과 3등급의 간격이 3점 차이예요. 그렇죠. 1에서 3이 5점 차이가 나는데 요 정도 학교를 표준 점수까지 반영해서 총점으로 계산하는 학교 기준을 잡는다면 5점이다? 야, 이거 만만치 않죠. 큰 점을 주죠. 거기에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40% 넘기 때문에 수학을 압도적으로 잘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영어까지 1등급이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영어에 대한 가산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앙대를 내가 써야 된다면 일단은 좋든 나쁘든 수학을 압도적으로 잘해야 된다. 최소 수학이 1등급 아니면 2등급. 거의 2등급 거의 초반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의미를 좀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가 이제 가능할까 했을 때 지금 최종 등록자 기준 했을 때 이제 100분위들을 따져보면 가군하고 나군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는 뭐 평균적으로 90에서 뭐 80점 후반? 근데 평균적으로 한 9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분위 기준에서 따져본다면 가군도 한 90 정도는 돼야지만 일단은 원하는 학과들을 선택할 수 있고 나군도 100분위 기준 했을 때 그래도 90은 넘어야지만 그래도 선호하는 학과들을 좀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바로 뭐냐? 다군이죠. 다군이죠. 다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든 나쁘든 지금 평균이 90인데 불구하고 여기는 거의 90이에요. 전자전기공학부가 92.2 그리고 소프트웨어학부가 92.09 경영학이 92.85잖아요. 그러면 나군 기준에서 지금 91.85가 넘어가는 학과가 지금 딱 해봤자 생명과학과 하나밖에 없어요. 인문계열 기준 해봤자 지금 91.73이 정시국제학과 정도 있는 거죠. 나머지는 그 정도가 안 돼요. 가군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본다면 약학부는 빼고 얘기할게요. 약학부 96.57이니까. 네, 거기는 별로. 얘를 네. 빼고 본다면 인문계열 기준에 제일 높은 게 산업보안학과 인문계열. 이게 92.98 정도. 이게 높죠? 그리고 자연계열 기준 했을 때는 지금 눈에 띄는 게 기계공학부 AI 학과가 91.95, 92.37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지금 한 92, 91, 90 정도의 100분위를 갖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위에 있는 학교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앙대에 갖다 붙이는 게 맞죠. 그런데 다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상위권 대학들을 썼던 학생들이 다군으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렇겠죠. 하면 그 중에도 점수가 되는 애들은 당연히 다군 약대를 쓰거나 뭐 다른 거 썼겠지. 근데 그거 뺀다 하면은
그 부분에서 그래도 92 정도에서 요게 70% 컷이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따져본다고 하면 그래도 한 94, 95 정도는 돼야지만 실제로는 평균 이내에 들어왔다. 야, 94, 95면 1, 2 극초.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정말 서강대, 성균관대 조금 아슬아슬한 학과들 아니면 인기 있는 학과에 좀 함부로 덤볐다가 떨어지거나 했던 애들이 결국은 중대 쪽으로 안착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솔직히 저 94, 93 정도만 돼도 약대를 못 쓰기 때문에 결국 그쵸. 중대를 써야 돼. 예. 그런데 이제 올해는 좋든 나쁘든 성균관대 자연계열 학과들이 들어왔으니까 에너지 관련 학과들이 들어왔으니까 과연 그 학과들의 컷이 어떻게 되느냐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마도 올해도 거의 근사값은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좀 매칭해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70% 컷으로는 뭐 90이라 하지만 평균 컷으로만 그냥 따져서 얘기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94. 왜냐면 96부터는 아무튼 약대를 어떻게 노리려고 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렇겠죠. 95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솔직히 나군 정도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라고 보고, 그러면 94부터는 나군이나 뭐 가군에서 합리적 선택하기 좀 애매하니까 한번 세게 쓰고 결국에는 이쪽 갖다 붙이지 않았을까. 거기에 이제 성균관대까지 들어왔다라고 판단한다면 아 중대 이거 확실히 좀 안전빵 아니겠냐. 요렇게 좀 판단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 정도로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중앙대는.